오늘은 바로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 그런데 저희는요, 그 중심에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목포에서 열렸던 광주 전남 행정통합 도민공청회 기록인데요. 그 너머에 숨겨진 도민들의 진짜 속마음, 그 날 것 그대로를 함께 파헤쳐보는 겁니다. 맞아요. 공청회에서 김영록 도지사가 제시한 대통합으로 대부흥을 이루자 수도권의 모든 게 집중되는 것, 우리 지역의 AI,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같은 첨단 산업을 끌어와서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겠다. 심지어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러면서 4년간 최대 20조 원, 이런 파격적인 인센티브 약속까지 받아냈고요. 20조요? 와. 네. 김대중 교육감도 교육이랑 일자리를 한 번에 해결해서 우리 아이들이 굳이 서울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했죠. 이렇게 정말 거대한 청사진을 딱 펼쳐 보였는데 막상 마이크를 잡은 주민들 질문을 들어보면 온도차가 확 느껴져요. 훨씬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해 보이는 문제들에 딱 꽂혀 있더라고요. 바로 이 이상과 현실의 간극.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 이야기가 진짜 시작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간극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핵심 쟁점, 바로 통합되면 우리는 대체 누가 되는 거냐? 이 정체성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공청회 질문들을 들어보면 이게 정말 피부에 와닿게 느껴지는데요. 통합 시 종합청사는 어디에 두나요? 주소는 어떻게 바뀌죠? 뭐 예를 들면 광주 전남 특별시 목포시 이렇게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막 쏟아졌어요. 특히 어떤 한 분이 언론 보도를 콕 집어서 통합시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고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한다는 기사를 봤다. 이거 사실입니까? 라고요. 와, 그거는 정말 민감할 수 있는 질문이네요. 전남은 그냥 들러리가 되고 결국 광주만 남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가 확 느껴지는데요. 정확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행정 절차나 이름 짓기 싸움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사실 전국의 어떤 행정 통합 사례를 봐도요. 이 명칭하고 청사 위치는 항상 마지막까지 남는 제일 큰 갈등 요소거든요. 아, 왜 그런 건가요? 왜냐하면 그게 곧 미래의 권력이나 예산이 어디로 흐를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지표이기 때문이에요. 주민들은 그걸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우리 동네 이름이 사라진다는 게 단순히 주소가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모든 관심과 자원에서 우리 동네가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 이런 공포의 다른 표현인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한 행정구역 이름이 아니라 내가 수십 년간 살아온 전남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이 광주라는 이름 아래서 흐려지거나 어쩌면 지워질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으로 들리네요. 통합 시의 변방, 뭐 2등 시민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감이랄까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김영록 도지사도 이 부분을 굉장히 의식해서 답변하더라고요. 언론 보도는 와전된 것이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여러 번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기존의 전남도청이랑 광주시청 청사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 원칙을 계속 강조했죠. 안심시키려고 했던 거군요. 네, 통합 때문에 어느 한쪽이 손해보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이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던지면서 이런 우려를 가진 민심을 다독이려는 의도가 명확해 보였어요. 결국 이 문제는 통합의 첫 단추이자 지역의 자존심에 걸린 가장 예민한 뇌관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난 거죠. 정체성에 대한 불안감? 정말 크네요.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담론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발등에 떨어진 불은 놓치기 쉽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공청회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터져 나왔죠. 네,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한 시민분이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외치셨어요. 35년입니다. 35년 동안이나 그렇게 애타게 외쳤던 목포 무한반도 통합은 왜 아무도 얘기 안 합니까? 그건 놔두고 왜 갑자기 광주 전남 통합만 이렇게 전광석가처럼 밀어붙이는 겁니까? 와, 이 질문에는 정말 오랜 세월 쌓인 아쉬움하고 서운함이 가득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가족회의에서 아버지가 자, 오늘 우리 가문의 100년 대계를 논의하자 하고 비장하게 선언했는데 아들이 조용히 손들고 아버지, 그 전에 일단 제 방 도배부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해요. 하하, 비유가 재밌네요. 당장 체감하는 문제의 온도가 전혀 다른 거죠. 이 질문의 핵심은 행정통합의 추진 동력과 우선순위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문제 제기입니다. 우리한테는 이게 더 급하고 중요한데 왜 당신들은 더 크고 먼 이야기만 하느냐는 일종의 항변인 셈이죠. 듣고 보니 그런데요. 행정당국의 탑다운 방식의 거대 비전하고 주민들이 발딛고 사는 현실에서 느끼는 바텀업 필요성, 이 둘의 충돌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도지사는 뭐라고 답했나요?
도지사는 좀 원론적인 입장을 명확히 했어요. 시군 통합은 철저하게 해당 자치단체 주민들과 단체장의 의사 합치가 최우선이다. 그래서 도지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죠. 그러면서도 광주 전남 통합이랑 목포 무안 통합은 별개의 문제지만 두 지역이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여지는 남겼고요. 이 대목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통합이 성공하려면 거시적인 청사진만으로는 부족하고 각 지역이 수십 년간 품어온 오랜 갈등과 염원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여기에 대한 아주 세심하고 정교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요. 비슷한 맥락에서 지역의 핵심 산업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어요.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의 질문이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특별법 초안을 보니까 전남의 핵심 자원인 수산업에 대한 내용은 딱 한 줄뿐입니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 때문에 우리 어민들 피해가 불보듯 뻔한데 대책은 대체 뭡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우리 업계 좀 챙겨달라는 차원을 넘어서요. 훨씬 더 깊은 딜레마를 담고 있거든요. 바로 신성장 동력,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하고 전통 기간 산업인 수산업의 충돌 문제죠. 아, 성장과 기존 산업의 충돌. 맞아요. 통합해서 미래 산업 유치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희생을 왜 우리 어민들만 감수해야 하냐, 이런 불안감의 표현이에요. 개발의 이익은 저 멀리 있는 기업이나 다른 지역이 가져가고 우리는 삶의 터전만 잃는 거 아니냐는 근본적인 불신이 깔려 있는 거죠. 새로운 성장과 기존의 삶이 충돌하는 지점이군요. 이건 비단 이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겠네요. 그렇죠. 전형적인 창조적 파괴의 딜레마인데 파괴를 당하는 입장에선 그저 고통일 뿐이거든요. 도지사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더라고요. 특별법에 수산업 관련 내용을 대폭 보강하겠다고 약속했고 특히 해상풍력 개발 이익이 특정 지역 어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목포 어민들에게도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통합된 시의 광역 차원 권한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어요. 결국 이익 공유 모델이 중요하겠네요. 네, 통합의 시너지를 구호로만 외칠 게 아니라 지역민 모두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이익 공유 모델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게 통합의 성패를 가를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쟁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통합의 과정과 그 결과물인 20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둘러싼 의구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시민들의 질문이 정말 송곳처럼 날카로워지더라고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왜 도민 전체에게 직접 묻는 주민투표로 안 하고 고작 도의회 의견 청취로 넘어가려는 겁니까? 이런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돈 문제죠. 2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준다는데 대체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결국 힘 있는 지역, 목소리 큰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아주 현실적인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결국 신뢰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과정도 믿기 어렵고 결과물 분배도 투명할 것 같지 않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건 속도와 수기 사이의 고전적인 딜레마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먼저 절차적 정당성 문제. 도지사는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법적 절차다. 그리고 주민투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자칫 지역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신속한 추진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논리죠. 잠깐만요. 거기서 좀 이상하게 들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민투표가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요?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투표 없이 소수의 의원들 의견만 듣고 밀어붙이는 게 오히려 더 큰 갈등의 불씨를 남기는 것 아닌가요? 그 주장의 진짜 속내는 뭘까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질문을 던진 시민도 바로 그 점을 파고들었죠. 우리 집 간판을 바꾸는 중대한 문제인데 집주인에게 직접 물어봐야지 왜 옆집 사람한테 물어봅니까? 이렇게 비유하면서 직접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역설했어요. 아,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사실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 행정 입장에선 복잡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다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조바심이 있을 거고요. 주민들 입장에선 내 운명을 내가 결정하지 못한다는 무력감과 분노가 생기는 거죠. 신속한 효율성이냐, 충분한 민주적 수기냐, 정말 어려운 선택의 문제입니다. 20조 원이라는 재원 배분에 대한 우려도 결국 같은 맥락이겠네요. 눈앞에 엄청난 당근이 있는데 이걸 나누는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불안할 수밖에요. 뭐랄까, 지도 없는 보물상자 같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20조 원은 통합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구체적인 배분 계획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 지역은 또 소외되고 차별받겠지 하는 불신이 싹트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이에 대해 도지사는 통합시가 출범하기 전에 큰 틀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통합시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투명하게 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답변만으로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결국 아무리 좋은 청사진과 막대한 인센티브를 약속하더라도 그 과정의 정당성과 결과물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주민들의 온전한 신뢰를 얻으려면 정말 어렵다는 것.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네, 이 두 가지 질문이 바로 통합으로 가는 길에 놓인 가장 큰 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목포 공청회에 나온 질문들을 통해 광주 전남 통합이라는 거대한 담론 뒤에 숨겨진 도민들의 진짜 속마음을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의 거대한 질문으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통합 이후 우리는 누가 되는가라는 정체성에 대한 불안, 우리의 오랜 수고는 대체 언제 해결되는가라는 현실 문제에 대한 갈증, 그리고 이 과정을 정말 믿고 따라가도 되는가라는 절차와 분배의 투명성에 대한 의심. 맞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곧 통합의 과정이 되어야겠죠. 마지막으로 공청회 막바지에 나왔던 한 시민의 발언을 여러분과 함께 곱씹어 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들 반도체 공장이다, 좋은 일자리다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동네 아이들은 기초학력조차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똘똘한 인재를 키워낼 뿌리가 이렇게 약한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와, 정말 허를 찌르는 질문이네요. 그렇죠. 이 질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화두를 던져요. 우리는 지금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집을 짓는 데만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 멋진 집을 채울 사람을 키워내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첨단 산업 유치라는 화려하고 거대한 비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기초 학습 능력이라는 아주 작지만 근본적인 현실, 어쩌면 이 둘 사이의 아득한 간극을 메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번 통합 논의에서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고 고민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세요.